백세 시대 백세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PC 물가는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기초적인 물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PC 물가 지표 결과치는 월가 전망치와 같은 0.3% 정도, 전월보다 이제 0.3% 상승한 것이죠. 전월 상승률보다는 소폭 가팔라지긴 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것. 전년 동월 대비로는 3.7% 오르면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한 것입니다. 전월 상승률 3.8%보다는 소폭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2년 전 2021년 5월 3.2%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입니다. 이 근원 PC 가격 지수는 기조적 물가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근원 PC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것이죠.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을 포함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죠. 다음에 우리가 중시할 것은 11월에 연준의 금리 발표인데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92.2% 정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동결될 경우에는 투자 자산의 안정적인 기조적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34,000달러를 하회했고요.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탑 10개 종목 중에서 5개가 하락했고 또 100개 중에서는 68개가 하락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도지코인 각각 다 하락을 했고요. 솔라나, 트론 등은 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미 강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강세장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는데 먼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을 보게 되면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초 지수가 0.98%, 1% 가깝게 올라서 시작을 했다가 음봉을 만든 겁니다. 근데 뭔가 지지하는 그런 선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지지선은 221선인데요. 이 221선을 201선과 241선 이렇게 각각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선은 이미 하회를 했죠. 자, 201선과 221선, 241선 각각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면서 대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선을 많이 중시하는 일봉에서의 이평선인데요. 201선과 221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선을 하회를 했습니다.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아래에 200주선과 60주선이 있습니다. 과연 60주선과 200주선까지 하락을 할지,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점차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221선, 실질적으로 장이 열리는 날짜가 210에서 220이니까 221선의 지지를 신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월봉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안내드렸습니다만 코로나의 저점대로부터의 되돌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지지를 어디서 받았는지 체크를 해보면 현재 자리가 어느 장인지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태에서 38.2% 라인, 바로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여기는 어떤 자리는 61.8%입니다. 61.8%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여기가 이제 23.6% 자리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졌는데 이제 382 지점, 38.2 라인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죠. 피보나치의 정확한 라인들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피보나치 라인들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61.8% 자리, 거기서 지지받고 반등, 그 다음에 236 라인에서 저항, 그 다음에 382 라인으로 하락.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다음 지지 자리가 이제 50 라인인데 여기 수직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반등 주고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유형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피보나치 상황에서는 지지의 가능성을 보고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P 500을 보겠습니다. S&P 500은 221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갔어요. 근데 주봉 상황에서는 한 가지 기대해 볼 것 바로 여기입니다. 60주 라인이 장기 이평선이죠. 1년하고도 2개월, 14개월의 평균 라인이에요. 바로 여기 도달했다. 그래서 S&P 500도 60주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피보나치 382 구간 38.2%에서 되돌림을 기대할 수 있고, 또 S&P 500은 60주 이평선에서 지지받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다우존스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일봉 상황에서 하락이 깊게 나타났어요. 주봉을 보게 되면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고, 월봉 상황에서도 이제 하락 기조가 보이는데,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피보나치 저점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죠.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피보나치를 대입해서 다우지수를 또 체크를 해둔 겁니다. 피보나치 대입해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다우지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23.6%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에서 23.6%. 나스닥은 382, 그리고 다우존스는 236, 거기에 도달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지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저점에서 연결해 보면 3중 바닥을 만든 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지지를 받는 그런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증시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죠. 미국 증시는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개인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테슬라죠. 테슬라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차트는 일봉에서 221선을 깼고, 주봉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220주 라인입니다. 200주 라인, 200주 라인이면서 동시에 구름층 하단, 선행 스팬 2 자리에 온 거예요. 두 개의 지지 라인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이제 반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충분히 하락을 했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를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지지 라인은 이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보나치,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건데요. 지금 테슬라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그리고 200주 라인, 주봉에서의 장기 이평선이 200주 라인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우지수는 3중 바닥으로 지지받는 거. 또 피보나치의 236, 23.6% 자리. 그리고 나스닥은 피보나치의 38.2%. 그리고 이평선으로 따지면 221선 지지. S&P 500은요. S&P 500은 주봉에서 지지받는 자리에 와 있다. 60주 라인. 주봉에서 이평선, 장기 이평선이 60주 라인이 다 이렇게 3대 지수가 지지받는 라인, 테슬라도 지지받는 라인에 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증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주식을 사셨을 때 어디서 사셨나요? 230불, 250불, 270불 이런 라인에서 사셨나요? 내가 주식을 살 때 어느 라인에서 사는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지지받는 자리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사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죠. 테슬라가 여기 121선에서 지지받을 때 그때 사는 것은 괜찮았죠.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 샀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맛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평선에서 이격이 벌어질 때 그때 사는 게 아닙니다.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이 120일에서 그리고 200일이나 221선에서 바로 이렇게 지지받는 자리에서 사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급등하는 상황에서 따라잡기보다는 눌림목 지지라인에서 사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과 테슬라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제 급등세 후에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물 ETF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상승이 나타났죠. 지금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향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당분간 또 조정이 보여질지, 이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급등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하게 되면 현물 ETF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셧다운할 수 있을까?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월 17일 이후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승인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게 되죠. 왜 영향을 받겠습니까?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코인 상승이 나타났잖아요. 비트코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미국 정부가 셧다운되게 되면 ETF 승인이 연기가 되니까 당연히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심리적인 저항을 넘어선 상황에서 앞으로의 몇 주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27,000달러 그리고 35,000달러 이렇게 왔는데요. 최저 27,00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죠. 저는
최근 2개월 동안 계속 비트코인 사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술적 상황에서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서 매집을 하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급등한 상황인데요. 물론 가격 불문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어느 가격대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자라고 하기보다는 지지 자리를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는 자리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잖아요. 이 지지 7자리를 바라보면서 지지가 확인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긴 하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되면 기술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롱 베팅하는 그리고 숏 베팅하는 포지션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난 10월 17일 미결제 약정은 줄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줄어든 것의 의미, 그리고 증가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는 것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결제 약정이 늘어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승할 때 롱에 베팅하는 포지션의 금액들이 많아지는 거고, 또 상승할 때 숏 포지션을 구축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숏 포지션을 구축했는데 상승하게 되면 빨리 청산을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못하고 위에서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죠. 앞에서 샀던 것은 손해인데 위에서 샀던 것은 이익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미결제 약정의 증가죠. 미결제 약정이 증가, 특히 롱 포지션의 증가, 이거는 좋은 겁니다.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이 지난 11일 전에 이제 줄어들었고, 또 미결제 약정이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를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랠리가 지속되면서 숏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어요. 17일 전후에는 5,600만 달러, 그리고 23일에는 1억 2,500만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청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승으로 전개된다고 할 때는 이제 미결제 약정이 감소되느냐 증가하느냐 흐름을 보고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지 상승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비트코인이 2025년도에 87,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2030년도에는 22만 달러, 2025년도 87,000달러, 각각 금액이 산출된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 25년도에 87,000달러고 30년은 22만 달러가 될까요? 이들이 예측한 것은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언급을 한 겁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평행선 한번 그어볼게요. 이 중간선입니다. 중간선, 그리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밑에 있는 하락 추세선, 이 세 개를 다 보게 되면 다 상승 추세로 되어 있어요. 상승 추세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상승 추세선을 넘나들면서 계속 상승하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런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봤을 때 2025년도에 8만 달러, 8만 7천 달러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또 8만 7천 달러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2002년 뒤에 8만 7천 달러인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과거의 흐름을 보고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바로 이 자리가 상승했을 때 저항이 되었죠. 같은 자리입니다. 지금 표시한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그 다음 상승을 이어갔을 때의 자리를 보도록 하죠. 바로 이 자리. 지난 상반기 2023년 상반기 갔을 때의 이 자리는 어떠냐? 바로 여기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아랫꼬리를 잡았던 부분. 바로 이런 과거의 모습을 보여줬던 꼬리가 나왔던 그 자리들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1차 저항은 여기가 됐고 2차 저항은 바로 이 자리가 됐죠. 그럼 상승할 때 3차 저항은 어디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자리들이 매물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매물의 자리가 돼서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거에 보여줬던 그림들을 잘 추적해서 미래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주봉 상황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봉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가 약간 꺾인 듯한 모습이죠. 이런 게 이제 서츄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급등을 했다가 횡보를 하는 겁니다. 횡보를 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죠. 그리고 급등을 했습니다. 횡보를 하겠죠. 어느 지지라인을 찾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렇게 반등 했다가 저항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죠.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120 라인과 201선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자, 여기가 두 개가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하면 급등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개의 강한 이평선 저항을 뚫었으니까요. 뚫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까요? 강한 저항이 됐던 자리까지 내려올까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자,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이평선 3개가 보이시죠? 이평선 3개가 보이는데 60 이평선이 있습니다. 자, 횡보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4시간 봉에서 횡보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60 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올라오면서 만나게 되겠죠. 바로 여기 이 자리. 자, 60 라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그때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여줬던 흐름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하락을 하고 반등 주고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상승 추세로 돌려놓은 이 상황에서 급락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횡보를 하면서 지지받고 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사시겠습니까? 비트코인 계속 상승하는데요. 지금 4,600만 원입니다. 단기간에 2배 이상, 3배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트코인을 단순하게 투자 자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재산 수단으로 보자는 거예요. 내 재산이 이게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재산. 안전 자산이 되는 겁니다. 도피처, 안전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 안전자산으로 옮겨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도피처의 자금인데 비트코인 하나라도 갖고 계셔야 되죠. 요즘은 소수점 매매도 가능한 거 아시죠? 0.1개를 살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다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인 분석방에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는지까지 다 알려드려요. 여러분 연세가 50대, 60대, 70대, 80대 괜찮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걱정하지 마시고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세요. 010-7416-2630으로 문자 주시면 비트코인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600만원 부담되시죠? 460만원어치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하도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비트코인 갖고 계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금보다도 더 좋은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쟁이 날수록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프리카 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죠. 그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단기로 끝날까요? 쉽지 않을걸요? 이것도 장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의 헤게모니를 감안했을 때 그런 거죠. 이란이 이 기회를 놓칠까요? 이란은 너무 힘들게 살아왔죠. 근데 유가를 올리는데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란은 유가가 올라야 그 나라가 살아요. 세계 원유 산유국으로서 세계 4위입니다. 이란은 이 전쟁을 장기로 끌고 갈 겁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배경에는 이란이 있고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배경에 이란이 있죠. 그래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될 텐데 이스라엘도 전면전을 통해서 단기로 제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포격을 하면서 장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내전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될 때마다 비트코인은 계속 상승합니다. 조금 조정 주고 상승, 조정 주고 상승. 근데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 하락을 하는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하락하는 조정. 그러나 기간 조정은 횡보예요. 횡보. 기간 조정은 횡보라는 겁니다. 횡보. 그러니까 횡보하면서 가격은 좀채 낮아지지 않고 횡보하면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지 기간 조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에 사고 싶겠지요.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어느 가격에 사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010-7416-26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비트코인을 어느 가격에 사야 될지 그리고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니까 4,600만 원이 아니라 460만 원만 들여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비트코인 언제 사야 될까요? 다 안내 드릴 테니까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